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숙입니다. 자, 오늘은 제14회 2022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번 풀뿌리 자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김홍신 작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작가님이 중앙에서 여러 수상 경력이 화려하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지방에서, 고향에서 받는 상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교황성화 특별 아련을 한 이유가 네. 우리나라에서 김대건 신부님 영화 탄생을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근세사 200여 년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 또 성인이 되신 또 최초의 사제에 그분 공덕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충청인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분의 정신사를 네.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어받자 이런 마음 때문에 남다른 저에게는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웃으며 사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처형은 당했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웃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 공덕을 제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다리는 영화이고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네. 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작가님의 수상일이고 네.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영화 시사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우선 영화 탄생이 김홍신 문학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로. 거기서 네. 제작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김홍신 문학관을 져준 그 남상원 회장께서 네. 그분의 정신이 무주상부시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베풀고 주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 정신으로 김홍신 문학관을 져줬는데 이 탄생도 그런 마음으로 논산 김홍신 문학관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이 강경북으로 논산으로 최초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념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강경에 가면은 타고 오신 배를 재현한 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영화에도 그 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작가님은 대건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중에서 혹시 그러면 종교나 뭐 문학 관련돼서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으면 또 궁금합니다. 한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재수할 때 소설을 7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공부하는 줄 알았죠. 실제는 네. 글을 썼죠. 소설을,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내에서 이제 말하자면 두각을 옛날 말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평생 글을 썼고 지금 김홍신 문학관에 가보면 제가 쓴 137권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요, 작가님. 작가님 고향은 공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님과 함께 공주고등학교 명예 졸업장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김홍신 문학관은 논산에 있고 건국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 논산에서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데 요거 교통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여성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은 시집이나 친정에서 그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정은 충북 그 영동이라 멀고 공주는 가깝고 그러니까 공주 시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이제 몇 주 지나서 들고 다시 논산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아버지가 이제 호주니까 공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큰 집에서 그러니까 호적을 1년 한 반 뒤에 공주에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 출생이 된 건데 아. 호적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아주 갓난쟁이부터 논산에서 자랐고 논산 대건 유치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공주고등학교는 제가 잠깐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망하는 바람에 다시 논산으로 왔죠. 그래서 공주고등학교가 올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이혜영 선생님하고 저를 이제 명예 졸업장을 학교를 빛냈다고 그래서 주셔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졸업장 2개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 고향은 뭐 마땅히 논산이고 제 소설의 모든 근거들이 논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시장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그 인간시장 20권의 속편이 신의 인간시장 네. 이것도 거론이 좀 됐었는데 그래서 요 이후에 많은 분들이 향후 이 구상과 계획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출판사하고 네. 잡지 신문사에서 작품을 쓸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제가 아마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바로 썼으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법륜스님께서 저에게 이제 국회의원 더 하는 것보다 우리 잃어버린 그 민족사, 그러니까 발해 있죠. 그 발해 역사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3년간 두음불출하고 저는 아직도 펜으로 만년필로 글을 쓰거든요. 12,000장을 썼습니다. 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작품을 못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작품을 쓰려고 하는 그 기초 메모는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젠가 쓰게 될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홍신의 대발해를 보고 어떤 분은 뭐 노벨상 후보려도 손색이 없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사실 학창 시절에 이 발해 부분을 배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굉장히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김홍신의 대백제는 좀 친숙하달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좀 작가님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대백제를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 발해만 해도 그 당나라 그 신당서 구당서 책본부에 남아 있는데 백제 역사는 거의 당나라가 지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백제가 가지고 있던 그 거대한 그 장서 이걸 전부 불태워 없앴고 그래서 그 당 고종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대장군들이요 그 고종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민족은 완악하고 굴종할 줄 모르고 반드시 독립하는 무서운 민족이니까 우리가 침공하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성은 다 그 우리 군사들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유명품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종이 너희들의 생각이 짐의 뜻과 같도다. 실행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제 역사가 너무 무너져서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부여 쪽만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공주, 그다음에 그 익산 이런 쪽 그 문화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도 그 황산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제 문화가 아주 그 기록이 많았던 곳인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이 동시대, 동일한 곳을 살아가는 우리 충청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태어난 곳, 사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정신사고 또 인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연을 잘 맺고 그 맺은 인연을 소중히 오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품앗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 그 대한민국처럼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그다음에 산악국가고 농토가 많지 않고 그런 나라는 이게 전부 그 친인척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벼농사를 지려면 품앗이 둘의 정신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정신이 곧 이제 대한민국 정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사시면 대한민국은 남북통일, 그러니까 평화적 남북통일만 되면은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서로를 좀 배려하고 헤아려주고 돕고 살자.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들리는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영화 개봉을 앞두고 또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탄생이라는 영화는 그냥 종교 영화가 아니고 그 거대한,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해양, 그 다음에 대륙, 그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국가, 대륙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신, 그 다음에 우주 천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 파리의 그 전시 그 박물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부님이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170여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 지도를 그렸는데 독도까지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정신사를 보면은 감히 그 근세의 가장 위대한 정신사를 이룬 분이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그 아주 장엄하고 웅원한 정신사를 함축해서 만든 분. 그래서 이 탄생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가족하고 함께 특히 젊은이가 봐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웅원한 꿈을 젊은이들이 꼭 갖게 하려면 이 영화를 꼭 젊은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분들만 가서 볼 그런 영화는 아니다라는 그건 거죠. 아니에요. 네. 그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꿈을 꿀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게 세계사적 일이고, 교황성하께서 특별히 1000만 관객, 근데 대한민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그런 관객을 하도록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저 꼭 보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대상 수상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